네, 맥에서 컨테이너다 쿠버네티스로 개발하시는 분들 요즘 오블스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커 데스크톱보다 뭐랄까 훨씬 가볍고 빠르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더 뉴스택 기사를 좀 보면서 이 오블스택이 과연 소문대로인지 실제 우리 개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오블스택. 이게 맥OS 환경에 딱 맞춰져 나온 도구인데요. 도커 컨테이너는 물론이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리고 리눅스 가상 머신까지 이걸 하나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시스템 자원은 아주 적게 쓰면서 성능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뭐 도커 데스크톱이나 미니큐브 같은 기존 도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그런 장점들을 한번 보죠. 우선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그 가벼운 리눅스 VM 하나 띄우고 그 위에서 커널을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윈도우즈의 WSL2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내부 구성 요소들을 만들 때 스위프트나 고, 러스트, C 같은 그러니까 맥OS 네이티브 언어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른 플랫폼 걸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아예 맥OS에 최적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최적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그 애플 실리콘 맥에서 인텔, 그러니까 X86 컨테이너 돌릴 때요. 보통 쓰는 에뮬레이터 QAMU 대신에 맥OS 자체 기술인 로제타를 쓴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이게 성능 향상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이게 결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파일 시스템 성능 개선입니다. 이게 기존 맥용 컨테이너 도구들 쓸 때 가장 좀 뭐랄까 답답했던 부분이잖아요. 파일 I/O 누려가지고 빌드 한번 돌리거나 패티지 설치하면 하염없이 기다리고 오브스택은 빌티오FS라는 가상 파일 시스템 기술을 쓰는데 거기에 자체 캐싱 기법이랑 최적화를 더 추가했어요. 아, 빌티오 FS 기반의 자체 기술까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사 보니까 숫자가 꽤 인상적이던데 네이티브 디스크 속도의 뭐 75%에서 95% 수준이다. 기존 방식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빠르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정말 개발 작업할 때 체감이 확 될 정도의 차이인가요? 네, 이게 그냥 숫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개발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소스 코드가 엄청 많은 모노레포 같은 거 다루실 때 아니면 코드 조금 고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이걸 자주 반복해야 하는 상황.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처럼 파일 I/O가 중요한 서비스를 컨테이너 안에서 직접 돌려야 할 때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좀 답답해서 망설였던 작업들이 이제는 거의 뭐 네이티브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오브스택이 경로로 파일 공유도 거의 실시간이니까 맥에서 코드 편집하고 바로 컨테이너에서 실행하는 이 흐름이 진짜 자연스러워져요. 와, 개발 흐름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럼 도커 호환성은 어떤가요? 기존에 잘 쓰던 도커 CRI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컴포즈 스크립트 같은 거 그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더커 CLI, 컴포즈, 빌드 X까지 기존에 쓰시던 워크플로우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GUI 앱도 있는데 이것도 엘렉트론 기반이 아니라 가벼운 네이티브 맥OS 앱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플래그 써서 X86이랑 ARM64 컨테이너 간편하게 전하는 것도 당연히 잘 되고요. 쿠버네티스 기능도 있다고요? 이건 그냥 미니 큐브를 안에 넣은 정도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통합적인 게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미니큐브처럼 가벼운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건 비슷한데요. 근데 통합 수준이 훨씬 깊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로컬에서 빌드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굳이 어디 레지스트리에 푸시 안 해도 바로 쿠버네티스 파드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죠. 게다가 클러스터 IP 같은 쿠버네티스 서비스들도 맥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고요. osks.org.local 이런 식으로 자동 도메인도 지원해서 로컬 테스트가 아주 편해집니다. 오, 편리하겠네요. 컨테이너랑 쿠버네티스 말고 리눅스 VM 기능도 있었죠. 이건 그럼 맥OS에서 쓰는 WSL 같은 대안?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딱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 지금 한 15개 정도 된다는데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아주 빠르고 가볍게 돌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WSL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이 오브스택 하나에 다 들어있는 셈이죠. 자, 그럼 쭉 들어보니 더커 데스크탑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이나 자원 효율 면에서 상당히 뚜렷해 보이는데요. 혹시 뭐 단점이라든가 좀 고려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무조건 오브스택으로 바꾸는 게 능사일지? 대부분의 맵분에서 사용자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이그레이션도 오브스택이 알아서 도커 소켓 경로를 처리해 주니까 별 어려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고려할 점도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팀 전체가 특정 도커 데스크탑 확장 기능에 아주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오브스택에서는 아직 그걸 지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오브스택의 쿠버네티스는 로컬 개발에 최적화된 자체 구현 방식이니까 여러 플랫폼에 걸쳐서 아주 표준화된 쿠버네티스 환경, 예를 들면 미니큐브 같은 걸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는 팀이라면 이 정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뭐 아주 드물겠지만 macOS에 너무 깊게 통합되다 보니까 특정 엣지 케이스에서 미묘한 호환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고요. 그렇군요. 가격 정책은 어떤가요? 개인 개발자들은 무료로 쓸 수 있나요? 네,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목적, 그러니까 관련 연수입이 한 $10,000 미만일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기업 사용자나 프리랜서, 비용리 기관이나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사용자 한 명당 월 $8, 연간으로 내면 $96고요. 라이센스 하나로 최대 5대 기기까지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오브스택은 macOS 개발자들을 위해서 속도, 자원 효율성, 그리고 도커, 쿠버네티스, 리눅스 VM까지 하나로 묶은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꽤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그 답답했던 파일 시스템 성능을 확 개선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 같고요. 컨테이너 기반 개발의 생산성을 정말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써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의 더커나 쿠버네티스 도구들에 이미 익숙하시다면 전환하는 것도 정말 쉬울 거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올브스택 이야기가 여러분의 개발 환경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올브스택처럼 특정 플랫폼, 여기서는 macOS죠. 여기에 아주 깊숙이 최적화된 도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플랫폼 간 호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이 컨테이너 기술 생태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